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제가 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네. 횡단보도 그 사람 걸어다니는 횡단 거기서요, 네. 서 있다가 오토바이 때 받쳤어요. 아, 네. 근데 그 길이 도로가 이상하게 생겨갖고, 네. 일반 이런 4차선 도로인데, 네.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4차선 도로인데, 그 들어가는 입구가, 통로가 횡단보도도 없고, 표지판도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내가 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인정을 하고 날 보고 전부 해서 줬는데,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보험회사 지금 전화가 왔어. 네. 아저씨도 과실이 있다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과실이냐, 나 그냥 거기서 바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서 있는데 와서, 나 쳐다보지 않고 오토바이가 바깥에서 날 올라오면서 날 받을 수가 있냐고 내가 그랬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회전을 하려고 저쪽 반대편만 쳐다보고 나오다가 날 받은 거예요. 네. 그래 지금 보험회사 과장은 그러는 거 날 보고 진단 2주에 염자 같은 걸 끼면은 최고 120까지 받으니까 그걸 끊어서 보냈어요. 네. 그 해결이 어떻게 되냐니까. 그쪽에서 보험료를 받아야 어떻게 뭐를 해결해 준다니까. 그거 이상하잖아, 말이 벌써. 네. 안 그래요? 아, 네. 일단 사연자님 상담 내용은 잘 전달받았고요. 오토바이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건너시려고 서 계셨는데 사고가 나셨나 봐요. 신호도 아니에요. 신호가 없어요. 아예 거기는. 아, 네. 신호도 없는 그냥 길에서. 일반 도로에서 네.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동네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네. 예. 아, 그런 골목길에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시다가 오토바이가 그냥 이제 나는 건너 올라오려고 반대로. 근데 이제 내가 역주행으로 건너 올라오랬다 이거야. 네. 거기가. 네. 예, 근데 거기가 도로로 들어간대요, 그쪽이. 네. 일반 사람들이 도로인지 뭔지 알 수가 있어, 그렇게 해놓고. 아, 그러시군요. 네, 일단 우리 송덕범 변호사님 연결해 드려서요. 바로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지, 처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네네네. 네. 일단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옆에서 네. 이제 들었고요. 다음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 몇 가지 여쭤보고 좀 답변을 네.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오토바이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던 상태에서 왼쪽에 오는 차량들만 보다가 본인이 보고서 올라오면서 날 못 본 거지, 그냥. 못 보신 거고. 그래서 본인께서는 이제 자전거가 멈추어 있었는데 그 날 오토바이가 보고 이제 멈췄죠. 그래서 보고 그걸 네, 보고. 멈춰 있었다는 거고. 그러면 근데 이제 추돌 사고가 난 것은 해당 오토바이가 이제 우회전을 하려고 보기만 하다가 멈춰 있는 그렇죠. 상담자분을 발견 못하고 그 부딪히셨다는 거죠. 맞나요? 오토바이가 앞을 보고 나왔으면은 나를 네. 봐갖고 받을 수가 없지, 전혀.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이제 거기에서 보험사에서 아까 말한 과실이라는 게 거기가 네. 도로인데 본인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향이 역주행 방향이었다, 요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예, 역주행이고, 네. 그다음에 뭐 벌금 어쩌고 얘기를 했던 거는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가요? 사고 조사받으러 들어갔어요. 사실 이만저만 이렇게 됐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아저씨도 거기가 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저씨도 역주행을 해서 벌금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무슨 자전거를 타고서는 받쳤는데 무슨 거기가 나가보면 알지만은, 횡단보도가 있어. 무슨 자전거 못 건너간다는 표지판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이게 그 아까 예. 말씀하시는 뭐 벌금 얘기는 예. 경찰서에서 그 사고 경위 조사를 받다가 얘기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험사가 아니요. 얘기가 그냥 나온 건가요?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제 벌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보험회사 직원하고 그냥 잘 합의를 보내는 거예요. 아, 보험회사 직원과 합의 보란 얘기를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경찰서 조사한 사람이요. 경찰서 그 조사한 담당자가 응. 그 본인도 이제 역주행으로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원만히 보험사와 합의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음, 그 보험사 그놈은 또 말하는 게 웃긴 게, 네. 예. 아니 왜 그쪽에서 보험금이 나오면 나를 준다고
나한테 해결을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네. 일단은 지금 그러면서 뭐 그쪽 사람이 사람이 좋아서 뭐 네. 자기는 자기 치료하고 나는 내 치료하고 자기 오토바이 고치고 나는 내 자전거 고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치료를 있는 대로 다 받아. 난 치료 받을 것도 없어요. 지금 벌써 이제 병원 안 간 지가 없어 열흘이 넘었는데 네. 연락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연락이 없어요. 네. 그쪽에서 뭐 돈 나오는 걸 가지고 뭐 나를 어떻게 뭐 해준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네. 네, 그쪽에 사람이 좋아서 뭐, 아저씨한테 뭐 어쩌래. 아니, 내가 받쳐갖고서는 왜 그쪽에서 돈을 받는 걸 알죠? 참나, 그 희한하네. 그래서, 예? 네.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상대방 보험사라는 게 네. 그 상대방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뭐 네. 자동차 종합보험처럼 이런 거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 종합보험 그 담당자랑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형태의 보험 담당자인지는 모르시는 거죠? 오토바이가 들어놓은 DB 손에, 거기 보험이에요, 그게. 네. 어차피 뭐 구체적인 상호명이나 이런 건 어차피 지금 사연 방송 중이라서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음으로 지금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그 네. 보험사가 얘기하는 뭐 보험의 내용이 그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일반 자동차처럼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전자가 그 통상적으로 본인의 뭐 운전자 보험이나 이런 걸 들어놓고 그런 걸로 보험에서 이제 뭐 손해라든지 이런 걸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고가 발생한 게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한 달이 조금 안 됐죠. 1개월 조금 안 되셨고. 두 달이 돼가는구나. 이제 8일 날이면 2달이네. 네, 2달이 돼가시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러면 사고가 당시에 발생했을 때 뭐 대인 사고 번호를 받으셨어요? 사고 접수 번호를? 아침에 그거 받았는데 내가 그걸 지워버렸지. 대인 사고 번호를 받으셨는데 지우셨다고요? 여기 문자로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 그거야 뭐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그 받으신 대인 사고 번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차분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사고 경위나 이런 부분에 비춰 보면 그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대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는 자전거도 뭐 차 대 차처럼 이제 도로교통법상으로 자전거도 차마로 포함되긴 하는데 일단은 요건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사고 접수가 돼서 대인 사고에 대해서 본인께서 치료를 받으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대인 사고와 관련해서는 병원비는 해당 보험 대인 사고 번호로 이미 치료비는 처리가 된 것이고 추가적으로 남은 거는 이제 대인 사고 이외에 뭐 위자료나 기타 민영사 합의를 포함해서 보험사가 이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서 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쟁점이 남은 걸로 보여요. 네. 예,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과실 어쩌고 얘기가 나온 부분은 뭐냐면 아까도 이제 본인께서는 이제 내가 자전거 운전하는데 여기 아무 표시도 없고 기본적으로 이게 뭐 가면 안 된다라고 돼 있던 것도 없다. 하루에도 수백 대가 왔다 갔다 거기 가고 저기가. 네.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자전거도 사람과 달라서 사람이 다니는 건 그 도로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 인도를 다닐 수 있는 것이고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나 기본적으로 포함해서 주행 방향은 자동차의 운행 방향과 동일하게 운행해야만 해요. 그게 원칙이에요. 뭐 이 사고와 뭐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원만히 되도록 합의하라는 취지로 아마도 이제 뭐 벌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이 벌금 얘기 나오는 것과 이거는 별개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 역주행이나 뭐 이런 부분 자전거가 운행하는 방향을 위반했다고 하는 거는 이 사고에서 합의를 하냐 안 하냐와 전혀 별개의 이야기니까 그 부분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과실 비율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사고의 발생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주행 차량 간에 혹은 주행한 자동차와 뭐 자전거든 자동차 오토바이든 이런 부분의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께서 정차되어 있고 서 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와서 추돌한 상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과실 비율은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행한 오토바이의 전방 주시 태만 등등으로 해서 100% 과실이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의 100%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과실 비율 운운했다거나 아니면 뭐 벌금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것은 그 구체적인 보험사가 이제 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해서 종결 처리를 위해서는 그 피해자와 합의를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최종적인 합의와 관련해서 다소 이제 뭐 유리한 상황을 점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본인께서 그 해당 보험사 담당자와 이 대인 사고와 관련한 일체 민형사 합의를 하시게 돼서 종결 처리가 되면 특별하게 이 과실과 관련해서 본인께서 뭘 소송을 하신다거나 따지신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과실 비율이 문제가 되는 거는 통상적으로 그 해당 사고에서 발생한 뭐 수리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비용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의 문제라서, 기본적으로는 요건에서 일단 대인사고 접수가 돼서 100% 과실이 인정돼서 치료까지 완료된 상황이면 특별히 이 부분은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만약에 이게 과실 비율이 그 해당 보험사에서 정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분쟁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후속 조치가 취해질 것인데, 일단은 상담자분께서는 문쟁위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건 보험사에서 따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다툼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데, 본인께서 그 절차에서 뭘 하시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처리를 할 것이라,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시는 걸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본인께서 지금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아직은 아니신 상황으로 보이니까. 진단서를 띄워서 네. 보냈어요. 네. 2주 염자가 있는 거가 돼야 네. 된다 해서 네. 염자 있는 게 나왔죠, 다.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아니, 지금 뭐 그쪽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날 보고 과장이 네. 하는 말이 네. 최고 120만 원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네. 네. 예. 그 나한테 나오는 건 줄 알았더니 그쪽에 나오는 돈을 얘기했나 봐요. 네. 그 내 진단서가 들어갔는데 네. 날 보고 저 처방전을 끊어서 보내라고 들어 그 당시에. 네. 예, 한 20일 전에. 네. 근데 내가 일부러 안 보냈죠. 그걸 보내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치료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물리치료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예. 그 지금 나도 연락 올 때 기다리는데 이제 2달이 다 돼간데도 아직 연락이 또 없어요. 아주 처음에는 뻔질나게 전화 오더니. 네. 그리고 사고 난 날, 그 다음날 밤에 그 오토바이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네. 아버지가 병원에서 지금 손가락 2개가 부러져서 있는데. 네. 사고를 어떻게 났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그런다고. 네. 당연하지. 그 차가 옆에 있는데 그저 사진 보내드렸죠,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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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가 그 나오는데 그 뒤에서 오토바이가 나오니까 저쪽 쳐다보면서 나도 못 보고요. 나를 못 보고야. 네. 그리고 도로에 진입하려면 일단 섰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네. 예. 네,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흥분하신 거는 좀 가라앉히시고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일단 사고가 그렇게 발생을 했고 대인 사고로 접수가 됐고 그걸로 인해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이니까 본인의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그 대인 사고 접수 번호로 이미 처리가 되고 있을 것이니까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 보험사에서 처리 여부를 일단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형사라든지 말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관련해서는 그냥 보험사의 조치를 제하고서는 거기서 얼마 드린다는 동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 네. 네. 일단은 네, 오늘 상담자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인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인 접수 번호 받으셨기 때문에 이 번호에 따라서 보험금은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그에 따라 보험사끼리 좀 오고 가는 그런 과정이 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 보험사 담당 직원분들 말 때문에 좀 감정이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보험사끼리의 싸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만 과실 비율 같은 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좀 본인의 용납하시지 못할 비율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이제 분쟁을 좀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